1342년 가을, 인도 델리의 화려한 술탄 궁전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군주 중 한 명이 다스리던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보다 2배, 아니 3배 가까이 늘어난 병사들이 밤낮 없이 궁전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었고, 그들의 갑옷은 달빛에 반짝였으며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높은 창가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븐 바투타. 지금은 델리 술탄국의 대법관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구보다 술탄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지만 최근 술탄 무함마드 빈 투글루크의 기이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바투타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술탄은 반역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불러들이더니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처형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역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던 고위 관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다음엔 사소한 의견 충돌로 군 지휘관들이 목이 잘려 사라졌습니다. 바투타는 4년 가까이 술탄의 신임을 받으며 대법관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전은 자신도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바투타는 평소와 다름없이 법정에 앉아 상인들의 분쟁을 조정하고 상속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먼지 냄새가 가득한 법정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바투타의 머릿속은 온통 술탄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법정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 무렵 한 시종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진 채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법관님, 술탄 폐하께서 즉시 알현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바투타의 심장에는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복을 정리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궁전 복도를 걸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술탄의 분노를 살 만한 무언가를 했는지 머릿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이유는 떠오지 않았습니다. 알현실에 들어선 순간 바투타는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요. 술탄 무함마드 빈 투글루크는 보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으며 그 주위에는 무장한 근위병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서 있었습니다. 바투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술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바투타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술탄의 입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게 보고가 들어왔다. 몇몇 관료들이 나를 배신하려 했다는군. 그리고 너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 순간 바투타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무고를 호소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술탄의 표정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 찬 그 눈빛. 술탄은 바투타에게 무고를 입증할 기회를 주겠다며 그때까지는 궁전 안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바투타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로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탈출뿐이라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바투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반역 혐의를 받았던 다른 관료들이 새벽녘에 목이 잘려 궁전 마당에 시체로 매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뿐이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온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바투타는 곧바로 충직한 젊은 서기관 아흐마드를 불러들였습니다. 아흐마드는 바투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무고를 믿고 있었습니다. 바투타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시간이 없다. 궁전을 빠져나가야 한다. 탈출 계획은 단순하지만 담대했습니다. 바투타는 병에 걸린 척하면서 의원을 부르기로 했고, 그리고 아흐마드가 의관으로 변장해 그의 방으로 들어와 여분의 의원복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투파는 의원으로 변장해 의원의 조소를 위장한 아흐마드와 함께 궁전을 빠져나간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바투타는 침대에 누워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문 밖의 병사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긴장된 말투로 궁전 관리인에게 알렸고 관리인은 즉시 의원을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흐마드는 실제 의원을 매수해 그의 옷과 의료기구를 빌렸고 달빛이 궁전을 비추는 한밤중에 의원 복장을 한 채 바투타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흐마드는 의원인 척 바투타를 진찰하며 침착하게 여분의 옷을 건넸습니다. 바투타는 숨죽인 채 의원복으로 갈아입고 위료 가방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병사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의원과 그의 조수로 위장한 두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바투타의 심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궁전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들은 늦은 밤 외출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흐마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성 밖의 귀족이 급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긴급 치료가 필요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문지기들은 결국 무겁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바투타는 숨조차 크게 내쉬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궁전을 빠져나온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델리 성의 북문을 향했습니다. 북문은 상인들이 새벽 일찍 성을 드나들기 때문에 경비가 허술했죠. 상인들 틈에 석벼 말을 몰며 성문을 통과한 바투타는 비로소 델리를 완전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술탄의 추격대가 곧 자신을 쫓아올 것이니까요. 바투타는 델리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의 작은 마을 모스크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옛 친구인 인남 유스프가 있었습니다. 유스프는 바투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바투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을요. 결국 바투타는 새벽녘 은밀히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인도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의 골짜기와 위험한 협곡을 지나며 그는 순례자로 떠돌이 학자로 변장을 거듭했습니다. 추격대는 끝까지 그를 뒤쫓았지만 지형과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바투타는 끝내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술탄이 남부의 반란 진압에 집중하며 자신에 대한 추적이 느슨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바투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인도를 완전히 떠나 새로운 땅으로 향하겠다고요. 새로운 모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 바투타의 델리 탈출은 그가 30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겪었던 수많은 모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중매 눈떠까지 몰렸던 그를 살린 것은 바로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속 모험 연기를 함께 해주세요.